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네이버 블로그 댓글에 저번에 그 두폰 분석 올렸는데 그 네이버 그 블로그 포스트 댓글에 순연금 기업이 뭔지 좀 알려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사실 저도 순연금 기업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저도 알 겸 이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순연금 기업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연금 기업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 쭉쭉 나오던데 여기 종목 족보래. 종, 종목 정보에 족보가 맞나? 정보인 줄 알았는데 족보. 하락장에 주목할 순연금 부자 기업은 해서 요거를 딱 클릭을 해봤더니 위에는 무슨 뭐 아무튼 기사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순연금은 뭐 단기 금융자산에다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다가 이 두 개를 더하고 거기다가 장단기 차입금, 사채, 유동성 장기 부채를 더한 거를 뺀 게 순현금의 정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사에도 순현금은 뭐 지난 3분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자산의 합한 금액의 총 차입금을 빼서 구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현금의 정의는 알았고 순현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요소들이 뭘 뜻하는지를 또 제가 찾아봤어요. 단기 금융 자산이라면은 이게 그냥 그 뭐지?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생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들고 있는 현금 아니면은 그 수시 출금, 예금, 이자 안 붙는 거 아니면은 뭐 우리 요새는 직장인들은 0.1%라도 이자를 더 받으려고 수시 출금이 가능한 CMA 통장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죠. 아무튼 이렇게 생 현금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고요. 단기 금융자산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이제 금융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년짜리 정기예금 주식, 뭐 1년짜리 정기예금이나 아니면은 내가 당장에 팔아버릴 수 있는 그 주식 있잖아요. 회사도 예를 들어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 주식을 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걔는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영권 잃어버리니까. 근데 회사가 다른 회사를 그냥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어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그럼 그 주식은 내가 돈 모자라면 언제든지 팔아버릴 수 있는 거니까 걔네들은 단기 금융자산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단기 금융자산에다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더하면 그 회사가 당장에 만들 수 있는 현금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장단기 차입금. 솔직히 여기 장기 차입금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단기 차입금으로 볼게요. 차입금이 뭐냐면 은행에서 빌린 돈이에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은행에서 빌린 돈. 그 다음에 사채는 이제 회사가 돈을 구할 때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지만 직접 투자자한테 직접 돈을 꿀 수도 있거든요. 그 회사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채를 이용해서 회사가 직접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말은 원래 이제 차입금도 1년짜리 차입금이 있고 예를 들어 10년짜리 차입금 있잖아요. 은행에서 10년 동안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빌린 돈이 10년 동안 빌렸으면 이자만 꼬박꼬박 받으면 그 돈은 당장 갚을 필요가 없는데 그게 이제 만기가 1년 이내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장기 부채였는데 이제 그게 계속 기한이 계속 다가와서 이제 갚아야 될 날이 진짜로 다가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장기 차입금에서 떼서 유동성 장기 부채로 이동하고요. 사채도 장기로 빌렸을 사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채가 이제 그건 잘 모르겠다 솔직히. 아무튼 유동성 장기 부채는 장기 부채 중에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것들을 따로 떼서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연금에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회사가 끌어모을 수 있는 당장에 끌어모을 수 있는 현금을 싹 다 더한가. 그 다음에 회사가 1년 이내에 진짜 완전 1년 이내 안 갚으면 부도나는 그
갚아야 될 돈들을 싹 다 더해서 그 차이가 플러스면 이제 이 기업은 현금이 빚보다 많다. 그래서 순현금 기업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조건식을 만들어서 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을 스크리닝이라고 해요. 막 혹시나 해서 그냥 넣어봤어요. 그래서 순현금 기업의 예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물려있는 동일산업인데요. 동일산업이 2018년 8월 14일 반기보고서를 보시면 여기 이제 재무에 관한 사항의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53기 반기 말 2018년 8월 14일 이제 유동자산에 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160억이 생현금만 지금 160억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유동금융자산 이거 이제 여기 주석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체크니까 따로 떼놓지도 않았는데 거의 다가 그 채무증권이에요. 채무증권. 뭐 예를 들어 국공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현금으로만 놔두면은 이자 안 붙으니까 이자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이제 뭐 그런 거 사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1355억이라서 이 두 개 더하면 총합이 1500억이에요. 현금, 생현금, 내가 즉시 만들 수 있는 현금만 1500억이 있는 회사예요. 동일산업은. 반면에 부채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부채 자체는 500억 정도가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매입 채무 뭐 이런 거는 사실 여기 매출 채권 이런 거는 거의 쌤쌤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빚은 아니에요. 진짜 빚은 뭐 차입금이라든지 사채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돈을 빌린 거를 이제 진짜 빚인데 그게 기타 유동 금융 부채인데 얘가 0원 부채가 없어요. 이 회사는 돈을 하나도 안 빌렸어.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현금은 1,500억 들고 있는데 부채는 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는 몰라요. 제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 주식이 종이 쪼가리가 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제가 이제 장담합니다. 이 회사는 망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순연금 기업이 사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서 이득을 보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쫙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2018년 2월 달에 2600 터치하면서 아마 최고점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83,000원 갔다가 쭉 내려가서 이제 여기 63,000원도 깨졌었는데 지금 이제 요 정도 갔거든요. 68,500원. 시가총액이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1661억 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지금 8월 반기보고서 기준 현금이 1,500억, 시가총액이 1,600억. 이때 1,500억 터치했어 이때. 그럼 순현금이 1,500억인데 시총이 한때 1,500억을 갔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기업의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기업의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이 기업이 지금 현금성 자산이 1,500억인데 시가총액이 1,500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예를 들어 내가 한 주를 사면 68,500원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내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68,500원은 내 거고 그러면 그 남은 또 뭐 시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물, 땅, 재고자산 이런 건 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지금 동일산업의 밸류에이션이 그 정도 되는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싼지 비싼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총이 거의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랑 비슷하다.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죠. 하지만 좀 물려있다는 거. 아무튼 그리고 또 순현금이 아닌 기업 예시를 제가 또 하나 물린 기업이 이제 CJ 제일제당이 있는데 요거는 이 기업은 진짜 또 똑같이 동해산업이랑 똑같이 여기 다트에서 이제 반기보고서를 뽑아왔는데 이게 뭐 복잡해. 엄청 많아. 뭐가 너무 많아. 기업이 크기도 크지만 뭐 일을 너무 많이 벌려요. 그래서 뭐 자산도 뭐 내가 모르는 자산 뭐 되게 많아요. 막 무슨 금융 리스트 자산 내가 이런 거 뭔지 몰라요. 이건 뭐지 도대체 뭐 이런 아무튼 좀 복잡해요.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이 기업이 순현금 기업인지 아닌지만 봐야 되니까 현금 보시면 여기 현금 및 현금 자산이 1조
54억이 있어요. 와, 엄청 많아 보이죠? 1조 2천억이에요. 현금만. 와, 진짜 많아 보이고, 막, 기타 유동 금융자산이, 여기 보면, 내가 이거 빨간색 안 쳐놨네. 기타 유동 금융자산이 한 2240억 정도 돼서, 이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이 한 1.4조 정도 돼요. 근데, 와, 진짜 많아 보이는데, 부채를 보잖아요? 와, 더 많아요. 장난 아니에요. 단기 차입금이, 여기 보시면, 단기 차입금. 2조 4,728억. 이미 끝났죠. 단기 차입금만 가지고도 내가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빚이 2조 4,728억인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1.4조밖에 안 되니까 이미 1조가 모자라요. 1조가. 현금이 1조가 모자라. 그 유동성 장기 차입금, 아까 그 뭐죠? 그 장기 차입금 중에 1년 이내로 만기가 도래한 게 또 6,100억이나 있어요. 유동성 사채 1,800억, 기타 유동부채 2,900억, 뭐 한 3.4조에서 3.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J 제일제당은 빚이 1년 내에 당장 갚아야 될 빚이 현금보다 2조 정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 기업이 바로 망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갭 투자 같은 거 할 때 갭 투자 같은 거 하면 솔직히 1,000만 원 가지고 1억 집 사면 그 9천만 원 빚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냐? 안 갚아도 돼요. 이자만 갚으면서 예를 들어 또 막 대출 갈아타기 뭐 이런 것도 되잖아요. 2조 정도 갚아야 되는데 이 2조를 제 생각엔 아마 차입금을 다시 차입을 하거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해서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는 거죠. 돌려막기 하면서 그냥 꾸준히 그냥 꾸역꾸역 뭐 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기업은 순현금 기업은 아니다. 근데 이 순현금 기업, 그래서 내가 막 스크린을 하려는데 순현금 기업을 찾고 싶어요. 순현금 기업을 이제 중에서 좋은 걸 사고 싶어서 그 스크리닝 하려고 하는데 순현금 기업을 스크리닝 하는 일 지원하는 거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편하게 이제 그 개인 투자자가 이제 별도의 비용 안 들이고 HTS 예를 들어 영웅문 가지고 쉽게 비슷한 개념으로 쉽게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동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 그러니까 내가 가진 총 이제 유동 자산에서 유동이라는 거는 이제 움직이는 자산. 이게 유동 자산이 그 아까 전에 현금이랑 비슷해요. 여기는 매출 채권도 포함이 되는데 아무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에다가 내가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총 부채의 비율. 이게 100%보다 낮으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순현금 기업에서 봤을 때 이제 현금이 빚보다 많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동 비율이 100%보다 낮으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똥줄이 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안정적으로 보수적인 투자자는 기업을 볼 때 물론 기업의 그 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 유동 비율이 100%가 안 돼도 괜찮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웬만한 제조업들이나 이런 데는 유동 비율이 다 100%를 넘어야지 안전하다. 100%보다 낮으면 이제 좀 위험한 기업이다라고 스크리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조건 검색 들어가서 유동 비율에서 최근 결산에서 50% 이하의 그 유동 비율을 가진 이제 기업들을 이렇게 검색하면 이게 쫙 나오거든요. 81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뭐 신세계 이런 기업도 이제 유동 비율이 50% 이하네요. 근데 이런 기업이 뭐 망하지는 않겠죠.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뭐 돌려막기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HTS로도 쉽게 스크리닝이 가능합니다. 끝.